3월 21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9.3도를 비롯해 영천 4, 안동 4.3, 포항 10.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3도까지 오르겠고 구미 22도, 안동 상주 21도 등으로 예년보다 많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구 기상대는 휴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고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서 불거진 동일학군 내 집단 전학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여러 불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환경 전환 전학이라는 제도를 두고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7명이 학교를 옮긴 대구 수성구의 해당 중학교에는 추가로 4명의 학생이 같은 방식의 환경 전환 전학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학교 측 대응은 전학을 허용했던 첫 번째 사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 이동하게 되면 학생들 이동도 생기고 정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있어가 그건 좀 덜 숙고해야 한다. 교차가 좀 다르다. 환경 전환뿐만 아니라 원했던 학교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비수성구 지역 학교로의 집단 전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주지 주소만 다른 학군으로 옮겼다가 3개월 뒤 원상 복귀시키면 집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과 관련한 이 같은 불법, 편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 환경과 학력 격차 해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구 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우리 교육당국에서 정책을 좀 연구해서 우리 공정한 기회를 교육받고 지역 교육차 해소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경 전환을 이용한 동일학군 내 전학뿐 아니라 비수성구 지역으로의 위장 전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학교 배정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늘푸른 자원봉사단과 함께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개막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오늘 오전 11시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엽니다. 오늘 행사는 물포럼 홍보 동영상 상영과 청소년 연합팀의 난타 공연, 환경청장 표창장 수여, 식후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에게 세계 물포럼 홍보 전단 등을 나눠주면서 세계 물포럼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공연단체들은 변변한 연습실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데요. 좋은 연습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연습실이 대구에 생겼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한 극단 단원들이 연극 연습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넓은 공간에 대형 거울까지 있고 냉난방에 방음까지 기존의 좁은 극단 연습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연습실입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재단법인 보화원 건물에 들어선 이 연습실은 지난해 대구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모 사업을 따내 전액 국비로 지어졌습니다. 크기별로 5개의 연습실을 갖춰 사업에 선정된 나머지 도시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오페라와 뮤지컬 같은 대규모 연습도 가능합니다. 연습장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까지 샤워실이나 또 화장실, 그리고 쉴 수 있는 휴게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예술인들한테는 그야말로 여기 진짜 한강 공간이 되지 않았나. 연간 5억 원의 운영비도 국비로 충당하고 문화재단은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5만 원 미만의 값싼 비용으로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고 또 여기서 대관료로 수익이 일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지역 공연단체들 공연 창작 활성화하는데 재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역 공연 예술 단체들의 대관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몇 개 단체를 선정해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다음 달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정부가 교부세를 줄 때 자치단체의 수입 확보나 지출 감소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최근 이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세금 징수와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세 단속반 차량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훑고 지나갑니다. 단속되었습니다. 바로 구청 직원 스마트폰에 차량 소유주 이름과 체납액이 전송됩니다. 지자체마다 지방세 체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걷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실시간 무선통신 시스템을 올해 도입해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6억 원을 걷어들일 예정입니다. 벌금, 과태료 등 세액 수입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어려워 손 놓고 있었던 도로 점용료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도 점유를 하고 있었지. 하고 있는 건데 뭐 주인이 뭐 바뀌고 뭐 하면서 하는데 뭐 말을 뭐 하나 듣겠더라고 나도. 이곳은 공장 앞 인도입니다. 공장주가 5년간 4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인도를 무단 사용해 점용료 3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대구시에만 무단 점용된 인도는 71곳. 지자체는 이달 안에 도로 점용료 2억 원을 걷어들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아예 신세원 발굴 전단팀을 만들어 원룸 미등기 전매로 누락된 건물 취득세, 중소기업 개발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등을 걷어들일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신세원 발굴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60억, 세액 수입 100억, 신세원을 160억 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세외 수입 확충 등을 반영해 교부세를 주는 인센티브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교부세 평가 항목인 지방의회 경비, 업무 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등의 노력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구시 북구 읍내동 13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70살 오모 씨 부부가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아파트 관리 직원과 위층 주민 등 2명도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으며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은 불이 거실과 주방 쪽에서 시작된 점으로 미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공단 근무 환경 개선, 공공시설물 보수,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한국노총 경북본부와 함께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체 기능인력 양성 교육과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복합형 패키지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지역을 경산산업단지에서 7곡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사업 내용도 다양화하는데 특히 산업단지 출퇴근 무료 순환버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46만 5천여 명의 수급자에게 한 해 동안 1조 5,8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이 1조 3천억 원으로 8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유족연금 12%, 장애연금 3%, 일시금 2% 순이었습니다. 연금 수급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7%로 4년 만에 4만여 명이 증가했으며 연금 분할 수급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이상 높아 노후 준비가 취약한 여성의 소득 보장에 연금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내 주요 도로의 승용차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33.6km로 1년 전보다 시속 0.3km 감소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 시내 주요 교차로 34곳과 간선도로 29곳, 교량 18곳 등의 차량 통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승용차는 평균 속도가 시속 33.6km, 시내버스는 19.9km로 나타났습니다. 압산터널로가 시속 63.5km로 가장 빨랐고 대곡 법물관 4차 순환도로 개통 이후 압산 순환로의 통행 속도가 2.3km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의 통행 속도가 가장 느렸고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빨랐습니다.